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탄소 배출권을 알아보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신문 기사를 한번 보면은 어, 탄소 배출권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후에 이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탄소 국경세는 이제 탄소 배출권에 연동해서 이 세금이 올라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의 목표였는데 이 국경세를 도입하게 된 거는 그 중간 다리로 빠르게 이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2023년에 이제부터 시작하는데요.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과세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탄소 배출권에서 이제 연동해서 다음 보면은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산업계에 어떻게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면요. 철강 업체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어, 보면은 이제 한영회계법인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2023년에 탄소 국경세를 톤당 30.6달러를 만약에 부과했을 경우에 이제 연간 1,600억 정도의 탄소 국경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네요. 철강 업체만요. 다른 화학이나 이런 쪽 합치면 더 커지겠죠. 2030년에 만약에 75달러로 가정을 할 경우에 철강 업계가 지급할 탄소 국경세는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엄청나게 높아지죠. 이제 왜 75달러까지 이제 상승할 걸로 보면은 탄소 그 배출권에 아까 연동된다고 했잖아요. 탄소 국경세가. 탄소 배출권을 한번 보면은 이제 유럽 가격인데 주로 유럽이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까 유럽 가격을 본다면 이게 60유로 정도 하는데 60유로면은 지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60.5유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뭐 한 116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7만 원대네요. 지금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도 한번 봐야죠.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지금 이게 보면은 2만 8천 원 이 정도 하네요. 거의 많이 차이 나죠,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유럽은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높거든요. 가격도 지금 상당히 거래량 보시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가격도 보면은 거의 몇 배가 올랐어요. 지금 연초 대비만 해도.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탄소 국경세가 이제 탄소 배출권에 연동이 돼서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합산 추가 관세 부담금 정경련에서 이제 예측한 거는 연간 3조 7천억 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은 같은 뉴스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2030년 되면은 이게 총 철강 수출액의 탄소 국경세가 12.3%나 이제 그 비중으로 차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철강을 팔면은 내가 100만 원어치를 팔면 12만 3천 원어치가 탄소 국경세로 이제 추가 분담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뭐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그런 거 자국에서 생산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되더라도 수익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철강 업체들이. 그리고 여긴 지금 어떤 비율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예측을 한 거예요. 이제 철강 쪽 이만큼이고 이제 철강 쪽이 훨씬 많죠. 화학 쪽도 근데 만만치 않아요. 화학 쪽도 상당히 부담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탄소 국경세에 투자를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에 베팅을 하려면 지금 이제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KRBN이라고 하는 티커는 KRBN이에요. 이 ETF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넷밸류로 한번 봐보면 넷에셋으로 한번 봐보면 7억 불이 좀 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7천억이 넘죠. 그리고 이제 보수는 좀 비싸요. 이제 운영 보수가 0.78%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상장은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0년 7월 30일 날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격을 한번 간단히 보면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이제 아까 보면은 이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2020년 뭐 7월 달에. 근데 지금 그 가격 대비 좀 빠졌다가 막 이제 유럽에서 막 탄소 국경세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뭐 연초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ETF에 투자했으면 주식시장 솔직히 대장주 뭐 한번 봐볼까요? 지금 뭐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나스닥 대장주라고 하긴 그렇고 수익률 측면에서 연초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대형주 중에서 지금 70%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높거나 거의 엇비슷한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률이죠, 지금. 아까 그리고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주식 시장과 상관계수가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 뭐 유동성이 뭐 감소하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가 좀 덜 될 수는 있어도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뭐 안 오를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얘가 같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후변화 관련된 것이지 어떤 기업의 뭐 수익성을 뭐 따져서 얘가 오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얘는 유럽은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탄소 국경세를 올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연동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베팅하기 위해서 저는 KRBN이라고 하는 이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의 이제 단점은 우리가 기업은 뭐 이익 대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한 뭐 3년 이상, 5년 이상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한 두 배나 뭐 세 배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업사이드는 상당히 열려 있는 투자 상품이다. 왜냐하면 유럽은 탄소 국경세를 올려서 자국에 수입되는 기존의 공해를 많이 내뿜는 이머징 국가들에서 싸게 생산하는 철강을 박살내겠다. 화학을 박살내겠다.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관련 기업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ETF는 KRBN이었어요. 예, 티커 이제 KRBN. 그 여기 구글에 검색해도 나와요. KRBN. 나중에 물어보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 보시면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EU의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이 68.3% 투자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미국 나머지는 이제 그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뭐 동부, 서부 뭐 이런 거예요. 다 보면 거래소별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연도별로 탄소 배출권이 발행이 돼서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게 발행이 돼서 뭐 유럽 거 2021년 거, 유럽 거 2022년 거, 이건 뭐, 제가 이거는 지금 약자를 까먹었는데 이게 뭐 미국의 동부, 서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래소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미국, 이게 EU 외에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EU가 70%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미국 탄소 배출권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로화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유로화의 이제 환율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있겠죠. 뭐 그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거의 유로화가 달러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동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업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거 이제 거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께서 쓰신 보고서인데요. 그 예, 자주 커버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이 슈캠스는 영업이익이 많이 좌우를 해요.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면 여기 이제 탄소 배출권 기대감 여전하다. 그리고 이제 얘는 슈캠스는 최근에 좀 악재가 있긴 했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한화 솔루션이 이제 DNT 자체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제 주가가 그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또 MNB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있어요. MNB를 이제 금호 미쓰이 화학의 이제 대규모 3조 7천억 정도를 이제 수주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1년 안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제 2024년부터 15년간 납품하는 계획이기도 해도 그래도 연간 매출액이 추가 매출액이 2,500억 정도 규모거든요. 이제 연간으로 나눠봤어도 근데 얘가 2021년에 매출이 8,240억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엄청 큰 매출액이잖아요. 뭐 계산 한번 해볼까요? 2,500억이잖아요. 아까 그 연간 추가 매출 뭐 이거 8,240억 하면 거의 30%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분량이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이제 계약을 연장하는 측면도 있고 신규 계약을 그래도 만약에 이제 화학이 추후에 화학 제품 가격이 막 다른 화학 업체들 막 내려갈 때 얘는 이제 장기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여기서 하락할 위험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좀 수익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이제 본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솔루션에서도 이거를 바로 이거를 생산을 못 해요. 이게 한 공장이 지어지는데 그래도 3년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매출이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추가 계약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본업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우리는 탄소 배출권에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은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반가격 수준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안 올라 버리면 탄소 국경세를 나중에 우리나라 철강이나 뭐 화학이나 이런 쪽에 엄청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얼핏 계산한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보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권을 거래량을 많이 일으키고 탄소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켜야만이 우리나라의 탄소 국경세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휴캠스가 탄소 배출권을 상당히 우리나라에 선도적으로 많이 탄소 배출권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얘가 한 160만 톤 정도를 이제 생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이익을 한번 이제 한번 예상치를 한번 보면 이제 탄소 배출권 뭐 예상치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대신증권에서 예상한 이익은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보고서일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면은 날짜가 8월 25일이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탄소 배출권 2021년에는 268억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573억을 예상해요. 이게 그러면 왜 기존 2021년이 가격도 더 오른다며. 근데 왜 더 떨어졌어? 얘네들이 이제 스팟 물량으로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현물가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냥 장기 계약으로 돼 있는 거를 그냥 한꺼번에 팔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뭐 거래도 이제 일반 기업 대상으로 이제 많이 팔 수 있도록 대상을 많이 풀어주거든요. 이게 2차 계획 기간, 뭐 3차 계획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많이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거래가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팟성 물량으로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익이 올해 3, 4분기 때부터 좀 날 거예요. 이게 1분기 때는 거의 1, 2분기 때는 거의 탄소 배출권 이익이 없어요. 지금 아예 없죠. 그러니까
3, 4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내년에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급증하는 거죠. 그럼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도 비중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꽤 그래도 실적 상승이 좀 이루어지겠죠. 근데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뭐 이 기업 휴캠스는 뭐 본업에서는 실적이 막 급증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장기 계약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스프레드가 하락해가지고 화학산업의 문제가 스프레드가 하락해가지고 뭐 이익이 급감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좀 없고 그리고 상방을 열어줄 탄소 배출권이라는 성장 동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휴캠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이제 조금씩 사면서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소량이지만 이렇게 최근에 담아봤어요. 그리고 뭐 제 이거는 뭐 제 다른 계좌고 뭐 두 개 계좌 다른 계좌라서 뭐 이렇게 뭐 93주 샀네요. 여기는 뭐 소량이죠. 그리고 112주 샀고요. 뭐 총 그래서 뭐 한 뭐 200주 정도 샀네요. 205주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조정을 보이고 이러면은 좀 더 살려고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안 끌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계속 모멘텀이 있는 뉴스는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많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KRX에 이제 가격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거래 대금이 보면은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유럽이나 이런 거는 거의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수준으로 거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선물 옵션 하듯이 그렇게 나와줘야만이 가격이 폭등할 건데 이제 괴리율이 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럽 가격만 좀 70% 80% 가격만 따라가도 얘 이익은 급증하겠죠. 탄소 배출권 휴캠스의 탄소 배출권은 오늘은 KRBN KRBN ETF 탄소 배출권 가격에 연동되는 ETF와 그리고 휴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휴캠스 한번 차트 한번 봐볼게요.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휴캠스 차트. 최근에 이게 이제 그 MNB 그 신규 계약 해가지고 이게 오른 거거든요. 이제 조정 받았죠 다시. 근데 이제 이때 좀 저는 어, 이게 이거를 그럼 그 전에 샀어야 되지 않냐? 그 전에는 못 사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 솔루션에서 나중에 이제 얘한테 더 이상 그 수주를 안 줄 건데 자체 생산해 버린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급감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하향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그런 뉴스에는 사면 안 되고 이제 이거는 비싸게 사더라도 얘가 실적이 저는 이제 거의 종가에 샀거든요. 실적이 하향할 위험이 없어지고 탄소 배출권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차익 실현 물량 그동안 물려있던 물량들이 많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을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